경매 취하 자금이라는 걸 많이 알아본다고들 하시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만약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출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출 파헤친 남자 대파남 정혜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고금리가 계속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경매 물건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많은 분들께서 내 집이 경매 넘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를 끄기 위해서 경매 취하 자금이라는 걸 많이 알아본다고들 하시는데, 이 경매 취하 자금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이게 아파트 일반 주담대랑 뭐 비슷한 뭐 그런 건가요? 아파트 일반 주담대가 맞고요. 근데 경매 취하 자금은 자금 목적이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상환하고 연체한 이자랑 대출 원금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네. 빌리는 자금을 경매 취하 자금이라고 합니다. 경매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빌리는 대출이 경매 취하 자금.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겠네요. 네. 경매 취하 자금 대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차주 입장에서 보면. 보통은 차주가 맨 처음에는 은행 가서 물어볼 거예요. 저희 집을 담보가 있는데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보통 주거래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네, 주거래 은행 가서 맨 처음에 그걸 물어볼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현재 연체 중이거든요. 그치, 현재 연체 중인 거죠.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보통 어떻게 해서 전화를 하게 되냐면, 아파트 1층 광고판 네. 이런 데 보시면 대출 상담사 분들이 경매 취하 자금이라는 걸 써놔요. 맞아요. 무슨 뭐 캐피탈사도 있고 뭐 네, 맞습니다. 이런 데- 저축은행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 취하 자금이라는 걸 써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상담사 분한테 네. 혹시 저희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경매 취하 자금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아마 여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대출 상담사가 지금 가능한 금융사를 먼저 찾아보겠죠. 은행이든 뭐 캐피탈이든 저축은행이든 먼저 찾아보고,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그냥 은행 가셔서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진행할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보통 이 대출 상담사는 대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대부업 상품을 고객한테 소개를 시켜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부업은 뭔지 알 것 같은데, 이 대부 플랫폼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 네. 요거는 뭔가요? 대부 플랫폼이라는 게? 대출 상담사가 모든 대부업체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대부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상품은 이런 상품입니다, 이런 분들 소개시켜 주세요 하는 사람 쭉 있을 건데, 이 분들한테 여쭤볼 거예요. 이런 고객이 있는데 A사는 얼마예요? B사는 얼마예요? C사는 얼마예요? 이렇게 쭉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한도랑 금리가 바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 대출 상담사 분께서도 대부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네. 본인은 1, 2금융권 전문이지 대부업은 잘 모를 수 있으니 네, 맞습니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출 플랫폼을 이용한다. 네, 맞습니다. 대부 플랫폼을 이용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최적의 조건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업마다 금리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조달 금리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유통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유통 구조? 유통 구조가 뭐냐면, 자, 차주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차주가 대출 상담사에 물어보고 대출 상담사도 대부 플랫폼에 여쭤보고, 네. 그런 다음에 대부업체 A 대부, B 대부, C 대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중에 네. 가장 좋은 조건을 아마 차주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유통 구조를 보면 대부 플랫폼이라는 게 껴 있으니까 네. 금리가 조금 더 비쌀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이들도 뭐 좀 먹고 살아야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거는 대출 상담사가 대부업체를 다이렉트로 알는 거. 대부업체는 원래 거래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저는 직접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구나. 그럼 대부 플랫폼 수수료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자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네요. 낮아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야, 이 괜찮은데. 이건 좋은 대출 상담사 만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능력이네, 그것도. 여러 분 물어보는 것도 맞는 거고. 그냥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겠네요. 한 명한테만 물어보고 저희가 다 합니다, 이거 믿을 게 아니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거네요. 어떤 대출 상담사는 좀 금리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상담사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게 착하고 못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맞습니다. 구조의 문제인 거네요. 네. 아 그렇구나. 요거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차주가 어. 대부업체랑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끼고 대출 상담사도 통하지 않고 네,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요? 네,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하면 싸긴 하겠죠. 네, 근데 이 어떻게 알아? 차주가 보통은 알 수가 없고요. 그쵸. 이런 걸 저희 회사 행센이 하고 있잖아요. 음. 차주가 행센에 한번 여쭤보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대표남님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돈 받고 대출 상담 당신이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해결해드리고 네. 소개해드리고 이런 게 또 대표남님이 하는 역할이라고 또 보면 되겠죠. 자, 깨알 홍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 경매 취하자금 사례를 하나 어떻게 좀 진행이 됐고 했는지를 좀 네. 소개를 하나 해주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일반가가 17억 2,500이에요. 네. 이미 흥국생명보험에 5억 5천 원금 기준으로는 5억 5천만 원이 있고요. 요 두 개 합친 거네요. 뭐 다른 거 한국캐피탈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대출이 있어요. 두 개 합쳐가지고 한 10억 정도 있거든요. 원금 기준으로. 네네. 이미 연체를 해서 연체이자도 한 1억 정도 막 붙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대환하는 조건으로 다 상환을 하고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거예요. 네. 네,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나가요. 네. 이분은 금리가 싸진 않아요. 대부업체는. 그렇겠죠. 네, 싸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네. 12%로 빌리면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10억 12% 1억 2천 월 천. 그죠? 네. 이자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거 내라면 어떻게 내요? 못하지. 어떻게 살아? 그쵸? 어떻게 살아요? 그쵸. 일단은 집이 경매가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면 10억에 팔리나요? 조금 낮게 팔리죠. 10억보다는 좀 낮게 싸게 팔리죠. 8억 5천 뭐 9억 뭐 이렇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팔리는 것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대안을 하고 이 대안을 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경매를 끄고 다시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 아. 평생 대부업체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저 아까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이 어떻게 쓰냐? 이 10몇 프로짜리 고금리를 네. 그냥 잠깐 써서 막힌 혀를 뚫고 네. 다시 은행권으로 가는. 은행이 된다라고 할 때까지 내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올랐어. 네. 일단 상환하고 연체를 끄면 신용등급은 오르긴 해요. 네. 근데 뭐 바로 되면 좋겠지만 바로 안 된다 그러면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언젠가는 대출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뭐 한 5년 10년씩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아요. 어. 근데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대출을 연체한 걸 다 끄고 네. 기다렸다가 다시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평생 쓸 필요도 그래서 없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대출이 원금 기준으로 한 10억 됐고 연체한 게 한 1억에서 한 11억 정도가 필요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취하 자금이 잘 나오는 집들이 특징이 있다고요. 자, 대출을 해줄 때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집이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돈을 빌려줘도 절대 뜯기지 않겠구나. 대부업체에서도 분명히 그 집을 심사를 볼 거예요. 근데 그렇죠. 1억짜리 집인데 뭐 1억 2천 대출이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딜 찾아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인데 대출이 3억 있어요. 3억. 네. 60%잖아요. 60%.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환 대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경매치하 자금은 나가긴 나갈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집. 그리고 네. 너무 시골에 있는 시골집 같은 거는 좀 어렵고요.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쵸.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출 가능 지역이 회사마다 좀 있어요. 네. 근데 대출이 불가한 지역은 좀 면음리 같은 경우에 시골에 있는 면음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수도권에 5대 지방 도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대수 없는 나홀로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엄청 비싼 집이다. 좋은 동네에 있다. 뭐 청담동에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더 129 막 비싸잖아요. 이런 거. 더 비싸죠. 그럼. 네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상관은 없는데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 작은 혼자 이렇게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덩그러니 혼자 있는 아파트 그런 데 네. 있죠. 그거는 왜 대출 안 해주는지 알아요? 경매에서 낙찰이 잘 안 되나? 일단은 시세가 정확하지 않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이게 1억짜리인지 2억 5년 전에는 이게 1억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지? 불편하니까 대부분의 대부업체선 진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많이 찍힌 아파트. 그렇겠네요. 시세를 확인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많이 안 껴있는 곳. 이유가 있어요. 대출 받아보셨잖아요. 네. 등기등본 보면 내가 만약 1억 빌렸다. 네.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설정돼 네. 있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자 안 내면 그것까지 다 채권 채권에까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낸 부분까지 음. 이 채권 채굴의 기준으로 이만큼은 이쪽 A 회사에서 받아갈 확률이 되게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5억짜리 집을 가지고 3억을 빌렸는데 거기서 음. 130% 설정해서 이 3억 9천을 설정했어요. 근데 고객이 1억이 필요하대. 그럼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치. 대출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위험하지. 네, 1억을 일부러 뜯길 수도 있겠네 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네, 요런 거가 지금 누가 봐도 살기 좋은 집, 네. 누가 봐도 좋은 집, 음. 수도권에 있고 지방 5대 강역시 정도 되면 좋을 음. 것 같고 세대 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나홀로 아파트는 안 되고 실거래가 많이 찍혀 있는 아파트에 선순위 대출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 네, 안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담보가 좀 빵빵한 집이 잘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대부업체도 돈 이렇게 잃으면 안 되니까. 네, 대부업체가 그 집을 뭐 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치. 이걸 팔아서 내 원금 정도는 최소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그쵸.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집 살 때 잘 사야 돼. 자, 이렇게 경매 취하 자금에 대한 의미와 또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꿀팁까지 또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분명히 또 경매를 당하셨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또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은 곳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볼 만한 곳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분이시라면은 저희 또 대표님께서 또 성실히 상담을 해주고 계시니까 간단한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좀 심도 있는 상담은 좀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한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